안녕하세요. 물리 만점을 두드려라 물만두 프로젝트 인호 선생님입니다. 앞서 OT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강 힘과 운동부터 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갈 거예요. 페이지는 16페이지 2점 테스트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게요. 그럼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스키를 타는 사람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럼 점 P에서 점 Q까지 P점 여기 있고요. Q점 여기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가 일정하다 라는 말을 보고 난 다음에 뭘 봐야 되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물리량이죠. 일단 지금 얘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고 하니까는 각 시간 간격마다 요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으면은 속도의 크기를 알 수는 있을 텐데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이 간격이 각각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뭐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거는 방향이 일정하냐인데, 방향은 일정하지 않죠. 방향은 요런 곡선 경로를 따라 얘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스키를 타는 사람의 속도는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네요. 그럼 얘를 다시 말하면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죠. 그죠?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잖아요. 지금 속도가 일정하다가 아닌 거니까는, 즉 가속도 운동을 한다 같은 말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보기.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크냐? 그렇죠. 얘는 뭐 경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동 거리는 아까 끈 요 곡선 거리가 이동 거리가 될 거고, 변이는 요 직선 거리, 얘가 변이의 크기가 될 거니까는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크구나. 오케이. 그럼 답은 니은 디귿 맞았으니까는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다음은 세 물체 A, B, C의 운동을 설명한 것이다. 봅시다. A는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면서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죠. 등속 직선 운동 다시 말하면 무슨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도 볼게요. B는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변하는 운동. 얘는 뭐 따로 이름은 안 붙여주고 가속 운동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요 B와 같은 속력은 일정하면서 운동 방향만 계속 변하는 운동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 하나 있죠? 뭡니까? 등속 원운동이 하나 있죠. 네. 뭐 요거 하나 예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은 운동, 즉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일치한다는 말은 속력이 증가하겠다는 말이네요. 그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일치하면은 속력이 증가하고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인 경우 속력은 감소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그쵸? 알짜 힘 F는 MA인데, A 같은 경우는 등속 직선 운동, 즉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죠.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그죠?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위에 잠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의 대소관계를 잠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동거리 그리고 변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약에 방향이 일정한 경우, 그죠? 한 방향으로 직선상에서 방향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만 운동하는 경우라면은 이동거리랑 변이는 같아지거든요. 그죠? 근데 방향이 변하게 돼버리면은요, 변이는 항상 이동거리보다 작게 됩니다. 돼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그 이동거리랑 변이는요, 그 변이라는 것 자체가 최단거리잖아요. 그죠? 그 두 점 사이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최단거리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동거리랑 변이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경우 밖에는 없고요. 만약에 중간에 방향이 변하게 되면은 항상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이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네요.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라는 말은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큰 운동을 얘기하고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큰 운동이라는 말은 항상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보다 크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의 속력은 증가한다. 이거는 아까 확인했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도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도 한번 볼게요. 그림은 각각 몇 초마다 이동거리가 같은 회전 관람차. 몇 초마다 이동거리가 같은. 즉, 무슨 말입니까? 몇 초마다 속력이 일정한. 그죠? 속력이 일정한 회전 관람차. 즉, 무슨 운동 한다는 말이죠?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하는 회전 관람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리는 바이킹. 얘는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진자 운동에 가깝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을 따라 내려오는 자이로 드롭. 얘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그런, 얘도 일종의 가속 운동이죠. 가속 운동. 뭐 이거는 뭐 따로 안 적을게요. 얘가 이제 등가속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요 사이에 뭐 마찰력 이런 것도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얘도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은 맞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다 뭐가 달라지냐면은 얘는 방향이 변하고요. 얘는 크기와 방향, 즉 속력과 방향,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고요. 얘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결국엔 뭡니까? 가속 운동이죠. 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일단 기억보기. 회전 관람차는 속도가 일정한? 아니죠. 속도가 일정하려면 방향도 일정해야 되는데 얘는 방향은 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킹은 속력이 일정한? 아니죠. 바이킹은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회전 관람차, 바이킹, 자이로드롭 모두 가속도 운동을 한다. 얘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디귿만 맞았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4번. 그림은 연직면상의 레일 위에 가만히 놓은 공 밑줄 쳐두시고요. 가만히 놓았다는 말 보면은 항상 밑줄 쳐두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속력이 0으로 출발했다 라는 말이죠. 처음 속력이 0으로 출발한 공을 나타낸 모습인데요. 구간 1 같은 경우는 경사가 일정한 직선 구간. 여기는 경사가 일정한 직선 구간. 여기서 무슨 운동하겠다 그러면은 등 가속도 운동하겠다. 등 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 2번은 곡선 구간. 여기서도 등 가속은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속 운동은 하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떨어질 때까지는 속력이 좀 빨라질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벗어날 때까지 이때는 속력이 감소할 거니까는 이때도 속력도 변하고 또 운동 방향도 곡선 구간이니까 계속 변하겠죠. 여기서도 일단 가속 운동은 맞습니다. 뭐 따로 이름은 안 붙여줘요, 이런 운동은.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공이 레일을 떠나 수평면에 닿기 전까지 운동. 뭐 요렇게 운동하겠죠. 얘는 뭐 이름을 붙이자면 포물선 운동이긴 한데,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자, 얘도 그러면 일종의 가속 운동은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좀 조심해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포물선 운동은 가속 운동인데요.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빗면에서 떨어지는 공, 혹은 자유낙하하는 공, 뭐 이렇게 방향이 일정한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죠? 얘는 이제 방향도 뭐 직선 위를 움직이는 그런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특별하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불러주기는 하는데, 이 포물선 운동에서 말하는 이 등가속도 운동,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말은 운동 방향이 일정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등 가속도라는 말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가속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벡터 물리량이니까는
가속도의 크기와 가속도의 방향이 모두 일치하면은 가속도의 크기와 가속도의 방향이 모두 일정하면은 걔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포물선 운동에서요. 공이 여기 있을 때 얘는 어디로 가속도를 받죠? 그렇죠. 중력 가속도 아래로 G를 받죠. 여기서는요. 중력 가속도 아래로 G를 받죠. 여기서는요. 중력 가속도 아래로 G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항상 어느 방향? 아랫방향으로 크기는 G로 일정한 가속도를 받으면서 얘가 운동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그 무조건 직선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야지만은 요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됩니까? 네. 그럼 요까지 보고 난 다음에 기억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1에서 요 구간 1에서 공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죠? 속력이 변하고요. 2와 3에서 공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그쵸? 지금 2에서도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하고 있고요. 3에서도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고 있네요. 그 다음 디귿 1과 3에서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3에선 얘는 중력 가속도만 받아서 얘가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이 가속도의 중력 가속도의 빗면 성분을 받아서, 그죠? 중력이 빗면 성분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니까는 이때 1에서의 가속도보다는 3에서의 가속도가 더 큽니다.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은 맞았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가 등장하네요. 5번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래요. 뭐 한번 각서라고 봅시다. 0에서부터 6초까지 물체의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냐? 아, 그쵸. 여기서 한 번 바뀌었고 여기서 한 번 바뀌었네요.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다. 0에서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 0에서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 0에서부터 4초까지 물체의 변이부터 알아봐야겠죠? 변이 몇입니까? 0에서부터 4초까지 4m에 있다가 8m까지 갔네요. 변이는 4m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으로 나누면은 0에서부터 4초까지니까는 4초. 그죠? 그럼 평균 속도는 1m/s가 되겠네요. 아, 얘는 아니구나. 4에서부터 6초까지 물체의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일치하냐?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일치하면 어떻게 되죠? 속력이 증가하죠. 그럼 다시 말해서 4에서부터 6초까지 그래프에서 이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는지 보면 될 건데, 그래프에서 속력이 증가하는지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 ST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되죠. 아, 기울기가 점점 4에서부터 6초까지 가팔라지는구나. 아, 그럼 속력 증가하고 있다. 아, 얘 맞는 말이겠다 하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6번 또 한번 볼게요. 6번 그림 가나는 각각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위치, 물체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요. 아하, 보고 난 다음에요. 여기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 있으니까 A는 속력을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네요. 뭐 속력 구해야 되나? 뭐 귀찮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구할게요. 자,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 0초부터 6초까지 A의 변이의 크기 0초부터 6초까지 변이의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6m 맞네요. 자, 그 다음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은 A와 B가 같냐라고 물었는데, 그럼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를 봐줘야 되죠. 4초일 때 지금 얘가 여기 있네요. 얘는 이동거리는 곧바로 그냥 8m가 되겠네요. 그죠? A의 이동거리는 8m, B의 이동거리는 얘는 면적 구해줘야겠네요. 그죠? 0에서부터 4초까지 면적 구하면은 평균 속력 4할 거고, 그럼 4, 4, 16m. 그럼 얘는 16m. 그럼 똑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A는 8m고 B는 16m. 서로 다른데 평균 속력이 같을 리가 없겠죠? 그죠? B의 가속도의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요 그래프 기울기 알아주면 되겠네요. 기울기는 뭐 시간이 0에서부터 4초 될 때까지 4초 동안. 속력은 2에서부터 6m/s, 4m/s 증가했네요. 가속도 1이네요. 아, 1 맞다. 되죠?
그럼 이제 기억 D가 맞았으니까 얘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7번 볼게요. 7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 높이 h인 곳에서요. 물체 A, B를요.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아, 그럼 얘네 둘이가 동시에 출발하는데 둘 다 처음 속력은 0, 0로 출발을 하겠네요. 그죠? 질량은 A, B 각각 M, 2M이라고 하네요. 그럼 봅시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알짜 힘, 얘 누구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죠. 중력은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근데 지금 A랑 B가 질량이 서로 다르네요. 그러면은 중력은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수평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루트 2GH다. 얘 맞는 말이에요. 얘 보통 이제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외우게 되던데 볼게요. 얘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니은 보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보는 게 제일 간단하고 빠릅니다. 한번 볼게요. A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mgh만큼 가지고 있었고 처음 속도 0이었으니까는 처음엔 운동 에너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지면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돼 버리죠.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테니까는 2분의 1 m v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 어차피 이 질량은 m 날아갑니다. 무슨 말이 돼요? 만약에 이걸 이제 B를 갖다가 같은 식을 세우더라도 B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포텐셜 에너지가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해본다 하면은 B는 질량이 2m GH일 거고요. 떨어졌을 때는 2분의 1 2m V제곱이에요. 그죠? 어차피 여기서도 2m 날아간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때 속력은 얘 질량이 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A가 질량이 m이든 2m이든 3m이든 뭐 질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전혀 뭐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수평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이라고 물었지만은 얘는 B의 속력을 물어도 똑같은 답을 해주면 되고요. 되죠? 네. 뭐 그럼 이제 한 가지 구해봅시다. 그럼 어차피 여기서 이제 GH는 2분의 1 V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V제곱은 2GH 그럼 V는 루트 2GH 맞겠네요. 그죠? 네. 얘는 어디까지나 자유낙하할 때입니다. 자유낙하.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디귿 보기 또 한번 볼게요. 디귿 보기 수평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같죠? 그죠? 얘네 둘이가 어차피 똑같은 중력 가속도 똑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지는데 그죠? 처음 속도도 0, 0 똑같은 처음 속력으로 똑같은 가속도를 받으면서 똑같은 거리를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리가 없죠? 되죠?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맞았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또 한번 계속 풀어볼게요. 얘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 보이네요.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조금 밑줄 그어봅시다. A, B는 각각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A는 등속도 운동하는데요. B는 등가속도 운동하는데요. 지금 당장 이 그래프만 보면은 이게 B가 등가속도 운동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등가속도 운동하는 녀석의 ST 그래프는 모양이 2차 함수로 나오잖아요. 그죠? 당장 우리가 얘를 보고는 2차 함수인지 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는 뭐 이 그래프만 보면 모르겠는데 일단 다행히도 문제에서 B는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줬어요. 그죠? A가 등속도 얘가 등가속도 A는 요 그래프 보면 바로 속력은 알 수 있고요. 속력은 몇입니까? 그쵸, 요 기울기 구하면 되죠? 기울기 구하면은 5분의 10 해서 2m/s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이제 B의 등가속도 운동, 얘가 조금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B의 가속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구간은 요 구간밖에 없어요. 요 구간만 보면 여러분들은 B의 가속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거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B의 처음 속력을 모른다는 거, 그죠? 지금 알려주진 않았죠. 그래서 그냥 임의로 V0라고 둘 겁니다. 두 번째, B가 0에서부터 2초까지 2m를 이동했다는 거. 그죠? B가 위치를 보니까 B의 처음 위치는 2m인데 2초일 때 보니까 위치가 0이잖아요. 그죠? 네, 2m를 이동했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B의 2초일 때 B의 속력이 0이라는 거. 그렇죠? ST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는 ST 그래프에서 좀 복잡한가요? 그림이? ST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얘가 방향이 변하는 점이니까 당연히 속력이 0이어야 되는 것도 맞고 요 그래프를 봐서라도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이 B의 2초일 때 속력은 0이다라는 요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B의 가속도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일단 한번 조합해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B의 평균 속력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2번 조건에서 B가 2초 동안 2m를 이동했으니까는 평균 속력은 1m/s일 것이다. 근데 B가 등가속도 운동 중이니까는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절반값이다. 그죠? 근데 지금 얘가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V0, 처음 속력이 2m/s였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가속도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은 0에서부터 2초가 되는데 그동안 속력은 2m/s에서 0이 됐다는 말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가속도 구했어요. B는 처음 속력은 2m/s로 출발한 가속도 1m/s 제곱을 가진 물체의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거네요.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은 기억 1초일 때 A와 B의 속력은 서로 같다. 지금 A는 등속도 운동 중이잖아요. 속력이 몇이죠? 2m/s로 일정하죠. 근데 B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때 속력이 2m/s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1초당 1m/s씩 느려지고 있죠. 그죠? 그럼 1초 후에 여기서 속력은 1m/s가 되었겠네요. 그죠? 처음에 2m/s에서 1m/s 제곱의 가속도로 1초 동안 느려졌으니까는 1m/s로 속력이 느려져 있을 거고요. 아, 같지는 않네요. 됩니까? 자, 그 다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그쵸? 구했습니다. 그 다음 5초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5.5m이다. 5초일 때 이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조금 지워볼까요? 네. 요 간격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네. 5초일 때 B는 여기 있으니까는 요 간격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요 위치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자, 다시 우리가 알아낸 조건을 대입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서 속력은 0이었어요. 그 다음에 3초 동안 가속도 1m/s 제곱으로 이동했을 때 얼만큼 갔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 속력이 0이었으니까는 3초 후에 속력은 3m/s겠네요. 되죠? 네. 그 다음 그럼 평균 속력은 0, 3 나누기 2 1.5m/s죠? 그럼 1.5m/s의 평균 속력을 가지고 몇 초 운동했다고요? 3초요. 그러면은 몇 미터 이동했습니까? 4.5m 이동했겠네요. 아하, 여기가 4.5m 지점이다. 그럼 요 차이 값은 5.5는 아니겠네요. 그죠? 12에서 4.5 빼면 되잖아요. 되죠? 그럼 얘는 답은 1번만 맞다. 니은만 맞다. 1번이 되겠습니다. 되죠? 네, 뭐 등가속도 운동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조금 복합적이에요. 문항이 별표 쳐두시고 얘는 뭐 3점
3점만큼의 난이도는 충분히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9번.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처음에 정지해 있다는 거에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아, 처음 속력은 0이었다. 물체의 크기가 F, EF인 힘이 구간 1에서는 서로 같은 방향. 그죠? 구간 2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작용하고 있대요. 그 다음 1과 2의 거리는 같고, 오케이. 1과 2의 거리 같고 확인하셨으면은, 아, 이거 거리 같다. 표시해 주시고요, 그림에. 물체는 각 구간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렇구나. 그럼 볼게요. 내가 현재 이 거리를 모르니까는 그냥 S라고 해버릴까요? 그럼 여기도 S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까지 이동하는데 R자임이 몇이죠? 3F죠? 그죠? 구간 2에서는요? 마이너스 F죠? 되죠? 그러면 구간 1에서 여기 정지해 있던 물체한테 3F의 힘이 S만큼 작용했으니까는 여기서 1구간을 지나면서 이 물체가 얻은 운동에너지는 몇입니까? 3Fs죠. 1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3F의 힘을 S만큼 받았으니까는 1구간에서 받은 1은 3Fs고요. 따라서 이때 여기서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3Fs가 되겠습니다.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F를요 S 동안 받잖아요. 그럼 이 물체가 받는 1은 마이너스 Fs가 될 거고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Fs만큼 감소하겠네요. 그러면은 이 구간 2를 통과했을 때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2Fs가 되겠습니다.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은 구간 1을 통과했을 때의 속력과 구간 2를 통과했을 때의 속력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속력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라지 V라고 할까요? 여기서 스몰 V라고 할까요? 그럼 라지 V 대 스몰 V는 라지 V는 루트 2 대 그죠? 루트 3이 되죠. 그죠?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현재 3대 2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3대 2라는 말은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니까는 그 속도의 비를 물어버리면은 루트 씌워서 루트 3 대 루트 2 이렇게 우리가 답해 줄 수 있습니다. 되죠? 오케이. 뭐 여기서 묻지 않았지만은 이것까지 물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기억. 1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3F이다. 그렇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의 3배이다.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R자임이 3F, 여기서는 R자임이 F니까는 힘이 3배면은 가속도의 크기도 당연히 3배 맞겠죠. 자, 디귿. 물체의 평균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얘도 맞는 말이죠. 왜냐면 여기서 속력이 0이었잖아. 그죠? 처음에 출발할 때 속력이 0이었는데 여기서 속력 V죠. 여기서 속력 스몰 V죠. 뭐 아까 여기 구한 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속력 0. 여기는 뭐 루트 3V, 여기는 루트 2V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집어넣을까요? 일단 얘가 루트 3 대 루트 2라는 비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속력은 얘네 둘의 절반값이 될 거고 구간 2에서의 평균 속력은 루트 3 그리고 루트 2 얘네들의 절반값이 될 거니까는 여기서가 평균 속력이 더 작겠다. 맞는 말이다. 답은 5번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얘는 이제 힘 분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그림 가나와 같이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이때 중요한 조건 나오는데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죠? 그럼 A의 질량을 모르니까는 뭐 정확하게 몇 배 크다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그냥 라지 M, B의 질량을 스몰 m, B의 질량 스몰 m, A의 질량 라지 m 이렇게 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A가 A나 라고 할 때 얘네들의 대소관계 그리고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한번 빨간 펜으로 표시해 볼까요? 요 힘, 요 장력을 T가 T나 라고 할 때 T가 대 T나 B를 묻는 건 아니고 여기 A가와 A나 T가 대 T나의 그 대소관계를 비교하래요. 그럼 일단 뭐 가속도는 명확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가에서도 그렇고 나에서도 그렇고 A, B 움직이는 질량 같은데 알짜 힘이 얘는 B의 중력을 알짜 힘으로 해서 움직이고 얘는 A의 중력을 알짜 힘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알짜 힘이 크니까는 당연히 가속도도 더 크겠죠. 그쵸? 그러면 나가 가속도가 커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장력을 봐야 되는데요. 장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B의 장력이라고 말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A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해도 상관은 없죠? 한 실에 걸린 장력은 모두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묻고 싶었던 거는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했는데 사실 실이 B에 작용하든 실이 A에 작용하든 그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뭘 묻는 겁니까? A에 작용하는 알짜힘과 B에 작용하는 알짜힘.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과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 중에서 누가 크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럼 볼게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A에 작용하는 알짜힘. 가에서 그러면은 M, 라지 M에다가 A 가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스몰 m에다가 A, 나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되죠? 근데 A 가는 스몰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스몰 m g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A 나는요. 얘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죄송합니다.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라지 M G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은 A에 작용하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라지 M 스몰 m G가 되고요. 그 다음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 얘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라지 M 스몰 m G 같네요. 그죠? 같구나. 그러면은 답은 3번이겠네요.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1번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그림 가는요. 수평면에서 물체 B 위에 물체 A가 놓여 라는 말을 보면은 뭐죠? 현재 이 전체 알짜 힘이 0이구나. 그죠? 힘의 평형 상태다. 이 둘의 알짜 힘이 0이라는 말은 A, B 전체 알짜 힘도 0이지만은 A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이고요. B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0입니다. 이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A, B가 실로 연결되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 일정한 속력 밑줄. 그러면 여기서도 뭐다? 알짜 힘이 0이다. 여기서 알짜 힘이 0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서로 같아야겠네요. 그죠? 요 나의 그림에서 요 조건으로 봐서 A와 B는 서로 질량이 같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 중요한 조건 하나 파악했으니까 이제 문제 바로 봐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기억. 벌써부터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기억. 가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그쵸? 니은.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요.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얼만큼 떠받치겠습니까? A, B 무게 다 더한 만큼 받쳐주겠죠. 수평면은 B를.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일단 A, B의 무게를 모두 합한 것만큼 받쳐주는 수직 항력 A 더하기 M, B, G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 나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요. 자, 지금 일단 B에 작용하는 중력 M, B, G가 있죠. 그 다음 위로 장력 T가 있죠. 그럼 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가 알짜 힘이 0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요 장력은 B의 중력과 크기가 같은 것. 요 수직항력은 A와 B의 중력 합과 크기가 같은 것.
그럼 2배냐? 맞는 말이죠. 되죠? 왜냐하면 A랑 B랑 질량이 현재 같으니까는. 됩니까? 디귿. 나에서 실이 끊어지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거 완전 틀린 말이죠. 실이 끊어지면은 나에서 실이 끊어지면 어차피 A도 중력 가속도를 받고 B도 중력 가속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둘 다 가속도의 크기가 같겠죠. 기억, 니은 맞는 말이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죠? 오케이. 자, 그림 가와 같이 12번 한번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의 정지 밑줄. 정지 나오면 항상 밑줄. 그럼 처음 속력이 몇이다? 처음 속력이 0이었다. 물체 AB의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는데요. 그림 나는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이거는 A의 가속도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A랑 B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둘은 가속도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봅시다. 그러면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3m/s 제곱으로 처음에 밀어줘야 되네요. 그럼 이 F는 몇입니까? F를 작용하면 A랑 B가 모두 3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여요. 즉 5kg이 3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여요. 즉 15N이에요 라는 말이네요. 얘는 15N이구나. 기억 맞다. 그죠? 자, 그 다음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1초일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 뭡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힘. 즉 B가 받는 할자 힘이죠. 지금 왜냐하면 B는 A가 지금 이렇게 밀어주는 거 말고는 받을 힘이 없잖아요. 돼요? 네. 그러면 이제 B의 알짜 힘이 9N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럼 B의 알짜 힘이 9N인지 확인하려면은 B가 현재 질량이 3kg인데 1초일 때 가속도가 3m/s 제곱이니까는 9N? 맞네. 그죠? 그 다음 0초부터 4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 0초부터 4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천천히 살펴봐야죠. 우리가 지금 가속도는 알거든요. 그럼 이제 속도 시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기는 또 귀찮단 말이죠. 여기다가 바로 그릴 거예요. 자, 처음에 속력 0이었죠. 수평면에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고 했으니까는 0이었는데 얘가 가속도 3을 받아가지고 2초 동안 가속했으니까는 2초 때는 속력이 6이겠네요. 되죠? 그 다음 4초 때는 속력이 6이겠네요. 가속도가 제로니까는.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6, 절반값 평균 속도 3m/s로 2초 갔으니까는 0에서부터 2초까지는 6m 이동했을 거고요. 그 다음 6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또 2에서부터 4초까지 이동했을 테니까는 이때는 12m를 이동했겠네요. 그럼 두 개 더 하면은 18m 이동했다. 0에서부터 4초까지는. 얘 틀렸다. 18m다. 12m가 아니다. 그죠? 그럼 기억, 니은 맞았으니까 얘도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됩니까? 자, 그럼 1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B를요 용수철 저울로 연결하고 B의 수평 방향으로 30N의 힘을 작용한대요. 오케이. 이때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10N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힘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마찰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찰 없으니까는 얘는 이렇게 10N 받는 얘가 알짜 힘일 거고요. 그죠? 이게 A의 알짜 힘일 거고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도 10N 받아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30N 당겨주고 있으니까는 B에 작용한 알짜 힘은 이 10N이겠다. 그죠? 그러면은 A는 알짜 힘을 10N 받는데 B는 알짜 힘을 20N 받네. 얘 질량 몇 kg? 2kg. 그죠? 되죠? 왜 이게 빨리 2kg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지금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A랑 B는 가속도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되죠?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다가 곱하기 A의 질량 곱하기 B의 질량 하면은 요게 알짜힘, 요게 알짜힘이라는 거잖아요. A 알짜힘, B 알짜힘. 이 알짜힘이 지금 각각 A가 10N, B가 20N이라는 말이니까는 어차피 얘가 같을 때 알짜힘의 B는 질량 B가 될 거니까는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얘가 알짜힘이 10N이고 B가 알짜힘이 20N이라는 말은
A가 질량이 1kg이고 B는 그의 2배인 2kg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죠? 오케이. 됐으면은 뭐 이렇게 힘 분석 끝내놓고 여기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B가 그럼 우리가 2kg이라는 거 찾았습니다. B가 2kg이면은 여기서 B의 중력 몇 뉴턴입니까? 20뉴턴이죠. 그러면은 20뉴턴의 중력을 받아서 3kg이 움직이니까는 가속도는 3분의 20m/s 제곱일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A는 R자 힘이 1kg짜리가 3분의 20m/s 제곱의 가속도로 받아야 되니까는 3분의 20뉴턴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위로 자, 그 다음 위로 그럼 3분의 20뉴턴이 작용해야 되니까는 B는 R자 힘이 밑으로 20뉴턴, 위로 3분의 20뉴턴 빼면은 밑으로 3분의 40뉴턴 남죠? 그럼 B가 질량 2kg에 가속도가 3분의 20이라는 말이 되니까는 그죠? 아, 가속도 구한 거랑 맞아 떨어지네. 힘 분석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한번 봤으면은 기억부터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20뉴턴이다. 틀렸고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 몇입니까? 10m/s 제곱이죠. 그죠? 지금 얘가 1kg인데 10뉴턴이나 작용하잖아요. 근데 나에서는 3분의 20m/s 제곱이죠. 아,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네요. 그 다음 나에서 용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3분의 20뉴턴. 아, 그렇습니다. 그죠? 이 장력을 측정했을 테니까는 답은 니은디귿 맞아서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4번. 14번 그림 가나와 같이 물체 A, B, C가 연결되어서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에서 A, B는 수평면에서 움직이고요. 자, 되게 중요한 조건 나옵니다. A, B, C의 질량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질량이 서로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M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받는 중력은 mg. 그죠? 그럼 mg의 중력을 받아서 3m짜리가 움직이니까는 가속도는 3분의 1g겠네요. 가에서는. 나에서는요. 나에서는 요쪽에 이렇게 2mg가 매달려 있고요. 여기에는 mg가 매달려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자임은 mg인데 이 R자임의 mg를 받아서 A, B, C 3m짜리가 움직이니까는 가속도는 3분의 1g. 아, 가랑 나에서 움직이는 가속도는 서로 같구나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억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1g이다. 그렇습니다. 니은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같죠, 얘는. 이거 왜 확인 따로 안 해도 돼요? 가에서 B의 질량과 나에서 B의 질량이 서로 다르겠습니까? 아니죠. 가에서도 B의 질량은 M이고 나에서도 B의 질량은 M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에서와 나에서 각각 구한 가속도가 서로 어땠습니까? 같았죠. 그러면 어차피 가에서든 나에서든 B는 어차피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R자임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돼요? 이거는 그냥 요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또 장력이 어쩌고, 뒤로 장력이 어쩌고, 밑으로 중력이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량과 가속도, F는 MA 한번 확인해주고, 아, 같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정확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요런 게 나오면 근데 힘을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디귿 보기 같은 거. 그죠? 디귿 같은 경우는 실이 C에 작용하는 장력. 그죠? 실이 C에 작용하는 장력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이건 한번 확인해 줘야죠. 자, 볼게요. 여기서 C는 R자임을 어디로 봤습니까? 아래로 봤죠. 크기는 얼마입니까? 3분의 1mg겠죠. 그럼 위로 장력이 얼만큼 더 필요합니까? 3분의 2mg만큼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야지 mg에서 3분의 2mg 빠지면은 R자임이 3분의 1mg 나오고요. 지금 C가 질량이 M이니까는 C가 질량이 M에 가속도가 3분의 1g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장력이 3분의 2mg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요. C가
위로 가속하죠. 위로 알짜임이 3분의 1mg 필요한 거죠. 그럼 밑으로 mg 있으니까는 위로 얼마 있어야 됩니까? 위로 3분의 4mg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3분의 4mg에서 mg 빠지면은 알짜임 3분의 1mg 나오고 이 질량 m이니까는 m 날리면은 가속도 3분의 1g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장력은 3분의 2mg고 여기서 장력은 3분의 4mg니까는 2배냐? 아, 맞다. 2배다. 그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5번 같은 경우는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상의 물체 A가 있고요. 수평면상의 물체 A. 빗면상의 물체 B. 빗면상의 물체 B가 있네요. 이 실로 연결돼서 운동한대요. 오케이. 그럼 A에는요,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 있고요.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요. 그림 나는요, A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간이 t0일 때 AB를 연결한 실이 끊어졌대요. 되죠?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t0일 때 실이 끊어지고요. 그럼 여기가 실이 끊어지기 전, 실이 끊어진 후가 되겠네요. 실이 끊어진 후에 보니까요. B는 당연히 속력이 줄 거고요. A는 속력이 점점 증가할 거고요. 상관없는데. 자, 실이 끊어지기 전에 한번 볼게요. 실이 끊어지기 전에 A랑 B가 속력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같은 건 당연하고요. 일정해요. 그죠? 속력이 일정하죠. 그럼 실이 끊어지기 전에 A, B의 알짜 힘이 0이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알짜 힘이 0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F랑 똑같은 힘의 크기로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힘이 여기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B의 중력의 왜 잘 안 되죠? 아무튼 B의 중력의 빗면 성분이 있겠네요. 그쵸? B가 빗면 아래로 받는 중력이 요게 F, 이게 A가 받는 요 F와 크기가 같았던 겁니다. 그래야지 A, B가 전체적으로 알짜임이 제로가 되고요. 실이 끊어지기 전에 A, B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 그럼 실이 끊어졌습니다.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A는 요 F를 계속 받아서 가속하겠죠. 이번에는 B도 실이 끊어진 다음에는 요 F를 받아서 아래로 가속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가 누가 더 큽니까? A가 더 가속도가 큽니다. 그쵸? 어차피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똑같은 크기의 F를 받는데 가속도를 보니까는 A가 B보다 크네요. 그쵸? 똑같은 힘 F를 받는데 가속도가 A가 B보다 크다는 말은 질량은 A보다 B가 더 무겁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보기 볼게요. 0부터 T까지 실이 B에 작용하는 힘. 실이 B에 작용하는 0부터 T까지니까 실이 끊어지기 전이죠.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얘가 알짜임이 0이죠. 속력이 일정하니까는. 그러면은 요 앞으로 당기는 요 실의 장력 얘도 몇 있어야 됩니까? 얘도 F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야지 F, F 빠지면 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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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얘도 F, F, F 빠지면 0. 다 알짜임이 0을 만족할 수 있죠. 그죠?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다. 오케이. 2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요 그래프 보면은 요 기울기 나오니까는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고요.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다. 질량은 B가 A보다 큽니다. 되죠? 오케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그림 가는요. 천장에 매달려 정지 또 밑줄. 얘도 알짜임 0이다. 얘는 알짜임 0인데 얘는 뭐 간단하죠. 밑으로 중력, 위로 장력, 알짜임 0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노를 저어 진행하는 배. 오케이. 노를 저어 진행하는 배. 그러면 여기서는 뭐 작용 반작용을 물을 것 같긴 한데 노가 물을 밀어냅니다. 누구를요? 물을요. 물을 밀어내면 작용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되죠? 노가 물에 가하는 힘. 반작용은 물이 노를 앞으로 미는 힘. 돼요?
그래서 요 물이 노를 앞으로 미는 요 힘을 추진력으로 해서 요 배는 앞으로 가속하게 되겠죠. 나아갈 수 있겠죠. 뭐 가속을 할 수도 있고 등속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일단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다는 가스를 분출하며 연직 위로 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아,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로켓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얘도 뭐가 있습니까? 로켓이 가스를 뿜어내는 힘, 로켓이 가스를 밀어내는 힘. 반작용이 뭡니까? 가스가 로켓을 위로 미는 힘. 그죠? 그러면은 로켓에는 요 힘이 작용하니까 로켓은 이 힘을 추진력으로 위로 가속하겠네요. 되죠? 오케이. 자, 볼게요. 기억, 전등에 작용하는 RJM은 0이다. 그쵸? 정지하고 있으니까 0이고요. 노가 물을 미는 힘과 물이 노를 미는 힘은 힘의 평형관계가 아니고 작용반작용입니다. 작용반작용인지 가장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주어 목적어를 바꿔보세요. 서로 같은 말이 돼버리죠. 노가 물을, 물이 노를, 노가 물을. 그죠? 얘랑 같은 말이 돼버리죠. 주어랑 목적어를 바꿔버리면. 그러면 얘는 작용반작용입니다. 힘의 평형이 아니에요. 애초에 힘의 평형이라는 말은 잠깐 적을게요.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여 그 물체의 알짜 힘을 영으로 만드는 힘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 관계라는 거는요, 한 물체에 작용해서 그 물체의 알짜힘을 0으로 만드는 힘들의 관계를 갖다가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건 한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물이 노를 밀고 있잖아요. 그죠? 물이 노를 민다는 거는 작용점이 노에 있어야 되고요. 노가 물을 민다는 거는 작용점이 물에 있어야 돼요. 애초에 힘의 요 작용점 자체가 두 물체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얘는 절대로 힘의 평형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다해서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얘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 작용 반작용이죠? 크기는 같아야죠. 됩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그림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속도 쭉 밑줄 그어두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짜힘 0이다. 그리고 이 수평한 발판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는 내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사람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그쵸? 왜? 일정한 속도이기 때문에. 자, 니은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사람의 운동 방향과 같냐? 작용하는 힘, 이 운동 방향과 같다. F는 ma, 힘과 가속도는 방향이 같아 되고요. 다시 말해서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같다. 그럼 얘는 일정한 속도일 수 없습니다. 돼요?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논리의 모순을 찾아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요, 사람의 운동 방향과 같으면은요, 가속도와 운동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말이 되고요. 가속도와 운동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가속, 속도가 증가할 거다라는 말이 되니까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처음 문제 조건이랑은 맞지 않는 거예요. 되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 이건 뭐가 되죠? 수직항력이죠, 일종의. 그죠? 사람의 무게보다 크다. 얘도 한 말을 봐봐요.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에 작용하는 힘이 사람의 무게보다 크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한번 화살표 해볼까요? 이게 사람의 중력입니다. 그 다음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을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어요. 이 둘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지 사람이 여기서 정지하고 있겠죠. 지금 문제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는 요 수직항력을 말하고요. 사람의 무게는 요 중력을 말하잖아요. 이 크기는 같아야죠. 그죠?
같다. 얘도 틀린 말이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1번. 되나요?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 가는요. 지면에서 비스듬히 던져진 공이 운동하는 모습. 오케이. 얘는 그럼 일종의 포물선 운동이겠네요. 그리고 나는 달이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공전하는 모습. 아, 얘는 등속원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공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쵸? 이 공은 여기서 공은요 운동 방향이랑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뭐 얘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달의 가속도 방향은 달의 운동 방향과 수직이죠. 등속 원운동하고 있을 때는 수직이죠. 자,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달이 지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같아야죠. 맞는 말입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기억 D가 맞았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되죠? 자, 19번. 얘도 한번 볼게요. 그림은 공중에 떠 정지해 있는 드론. 얘 3월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다. 그죠?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지면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 지면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여기에 집중하면은 안 돼요. 돼요? 지면으로 내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일정한 속도라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일정한 속도라는 말이 가속도가 0이고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그냥 운동 방향이 아래다 라는 느낌,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A, B, C가 나눈 대화를 보면요. 드론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야. 그쵸? 왜요? 정지해 있잖아요, 드론은. 드론의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힘. 그쵸? 그리고 공기가 회전 날개를 밀어 올리는 힘. 작용 반작용이죠. 크기 같아야죠. 되죠? 줄이 드론을 당기는 힘. 물체의 무게. 이게 같으니까는 지금 봅시다. 이 물체는 일정한 속력, 즉 알짜힘 0. 알짜힘 0이기 때문에 이 무게와 위로 줄이 당기는 이 장력이 크기가 같아야겠죠. 아, 맞는 말입니다. 되죠? 아, 그럼 여기 이제 학생 A, B, C가 다 맞는 말만 했네요. 똑똑한 애들이네요. 자, 2점 테스트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 V로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괜히 여러분들 물리2에서 배워왔던 그 등속 원운동, 원운동 공식 들고 와서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일단 뭐 한번 볼게요. 인공위성의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등가속이 아니죠.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등속 운동이다 라는 말인데, 등속도 운동이다 라는 말인데, 등속도 운동이라면은 물체의 운동 방향도 바뀌면 안 되죠. 되죠. 근데 얘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아니고요. 즉 가속도 운동이고요.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요렇게 이제 논리의 모순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무슨 말이야? 얘는 지금 중력을 받고 있잖아. 그죠? 중력을 받고 있으면은 힘을 받으니까는 당연히 가속도가 있지. 라고 생각하고 끄셔도 더 좋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니은.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V분의 2πr이다. 그쵸?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속력이 V로 일정하고요. 거리는 반지름이 R짜리니까는 한 바퀴 돌면은 거리가 2πr 맞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V분의 2πr. 그렇다. 지구가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 인공위성이 지구에 작용하는 힘 같아야죠. 되죠? 예, 얘는 작용 반작용이니까는 같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강의 2점 테스트 문항 다 풀어봤고요. 잠깐 뭐 한숨 쉬다가 3테스트 문항 푸는 걸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고!